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 부동산과 세금 제48화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이런 경우에 증여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부부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남편 앞으로 또는 부인 앞으로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소유자 갑이라고 등기가 되지요. 그런데 남편 갑과 부인 을이 등기하면 갑 지분 2분의 1, 을 지분 2분의 1 해서 공유자, 이렇게 해서 등기부에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남 지역에는 이제 부동산이 10억 이상 다 가니까요, 부부가 공동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15억에 취득해서요, 등기를 갑과 을, 남편 갑, 부인 을 등기를 했습니다. 이제 15억이라는 재산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퇴직을 하고 또 여유자금 일부와 담보를 금융기관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5억의 돈을 차입해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 지분 2분의 1과 부인 지분 2분의 1을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지요. 그러면 등기부상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 이렇게 해서 등기부에 이제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 근저당권 설정, 등기 목적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해서 5억 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 사업이 잘 되게 되면 나중에 차후에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될 텐데요, 자꾸 이제 남편 사업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또 부인 입장에서는 불안하고요, 또 남편은 또 미안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보, 내가 내 앞으로 되어 있던 지분 2분의 1을 당신에게 증여하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증여권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남편 앞으로 되어 있던 7억 5천만 원을 부인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남편과 부인은 6억 원, 배우자 증여 공제 6억 원을 공제하니까 남편 지분 7억 5천에서 6억 원을 공제하면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2천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부인은 증여세 2천만 원을 내야 되고요, 또 남편 재산 7억 5천만 원을 부인 앞으로 증여하니까 증여할 때도 지방세법에서는 무상승계 취득으로 해서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무상증여 할 때는 취득세가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7억 5천에 4%면 취득세가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증여세 2천만 원에 취득세가 얼마입니까? 7억 5천에 4%니까 3천만 원이죠. 그러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배우자 부인 을은 5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증여세는 국세니까 세무세에 내야 되고요,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시군구청에다가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는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5천만 원의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증여를 해도 되느냐, 이런 질의를 하는데요, 증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느 때 증여를 해야 되느냐? 남편과 부인 앞으로 5억 근저당권 설정된 금액을 다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부인 앞으로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남편 지분이 2분의 1이 부인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러면 현재는 부인 앞으로 증여했으니까 부인이 전체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2분의 1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 근저당권 설정했던 돈을 만약에 남편 사업이 안 돼가지고 근저당권 설정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면 은행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금액에 대해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담보권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 물건에 대해 전체 금액에 대해서 담보권을 금융기관이 실행하게 되면 경매로 의무경매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아무래도 감정가액보다 낙찰률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실이 생긴다는 겁니다. 설령 그 낙찰이 돼가지고 금융권 채권을 변제하고 또 많은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당연히 배당을 받아가겠지요. 그러나 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편 지분 2분의 1을 부인한테 증여하는 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증여세 2천 냈죠? 취득세 3천 냈죠? 5천만 원 낸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편 앞으로 되어 있던 지분을 부인에게 증여할 때는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없는,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증여한 것이 바람직하고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편 지분을 부인에게 증여해도 의미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상담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절대 증여하면 안 됩니다. 남편 재산을 부인 앞으로 증여할 때는 반드시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이후에 증여를 해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가까운 이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